자, 계속해서 문제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저압으로 수전하는 제1종 배전반 및 분전반의 외함 두께와 전면판 또는 문 두께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이제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신출 문제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어떤 설비냐면은 비상전원 수전 설비인데 이게 고압, 특고압이 아니라 저압 수전입니다. 그래서 비상전원 수전 설비. 자, 비상전원 수전 설비인데 저압인 경우, 저압. 자, 저압인 경우에 그때 무엇을 물어본 거냐면은 외함의 두께와 그리고 전면판 또는 그 문의 두께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외함의 두께. 이런 것들은 다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외함의 두께는 1.6mm 이상이 돼야 돼요. 1.6mm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면판. 그러니까 앞에서 보이는 걸 말하겠죠? 문. 자, 이때는 두께가 2.3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2.3mm 이상. 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있네요. 답 4번이에요. 다음 62번.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분배기, 분파기 및 혼합기 등의 임피던스는 몇 옴의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얼마예요?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등의 임피던스는 바로 50옴으로 한다고 했죠? 50옴. 답은 3번입니다. 다음 63번.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절연 저항 시험 부위의 절연 내력은 전격 전압 150V 이하의 경우 60Hz의 정연파에 가까운 시료 전압 1000V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몇 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하는가?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몇 분간 견뎌야 하는지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도 다른 형태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되는 전압, 전격 전압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하는 전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와 그리고 전격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몇 볼트의 전압을 가하냐? 이때는 1000V. 1000V의 그 전압을 가하고요. 전격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격 전압에 2배를 한 다음에 전격 전압의 2배에다가 1000V를 더한 시료 전압을 가하는 거죠. 이때 두 개 똑같아요. 몇 분 동안 견뎌야 되냐? 몇 분 동안? 1분간. 그죠? 1분간 견뎌야 합격인 겁니다. 1분. 그래서 답은 1번의 1분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64번.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누설 동축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몇 미터 이내마다 금속재 또는 자기재 등의 지지 금고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는가? 단,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라고 했습니다. 몇 미터 이내예요? 몇 미터 이내? 바로 4미터 이내마다 고정시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답은 4번의 4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5번. 다음은 누전 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른 표시 등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누전 경보기의 그 표시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네모안에 있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위의 밝기가 몇 룩스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지금 여기 보세요. 주위의 밝기가 몇 룩스인 장소예요? 바로
300룩스인 장소죠. 300룩스인 장소에서 측정해서 앞면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바로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하게 식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에는 300이 들어가고요. B에는 3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66번.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비상 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 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몇 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비상 콘센트용의 풀박스. 풀박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하는 거죠. 답은 4번의 1.6이 되겠습니다. 다음 67번. 다음은 비상조명 등의 우수품질 인증 기술 기준에서 정하는 비상조명 등의 상태를 자동적으로 점검하는 기능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또한 신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이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험 대비를 하실 때 이 내용도 반드시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이냐면 지금 그 자가 점검 시간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가 점검 시간은 몇 초 이상 몇 분 이하로 며칠마다 최소 한 번 이상 자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지금 빈칸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군데의 값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자가 점검 시간은 30초 이상 30분 이하로 30일마다 최소 한 번 이상 자동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 30입니다. 암기하기 편하죠? 30초 이상 30분 이하 그리고 30일마다. 그죠? 그래서 ABC에 들어갈 값은 전부 다 30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68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부착 높이가 4m 미만으로 연기 감지기 3종을 설치할 때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이거는 표 하나 암기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계단에 설치하죠? 그럼 계단에 설치한다는 거는 이게 면적 기준이 아니라 높이 기준으로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 복도 같은 경우에는 30m 미만일 경우에는 어때요? 연기 감지기 설치 안 하고요. 그죠? 그리고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분하냐면 일단 부착 높이가 4m 미만인 경우, 그죠? 바닥으로부터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착 높이가 4m 이상 20m 미만인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부착 높이. 그 다음 연기 감지기의 그 종, 몇 종이냐? 종별로 따졌을 때 1종과 2종. 똑같아요. 기준 면적이 똑같고요. 그리고 3종입니다. 3종. 이거를 구분해서 표시하면은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4m, 부착 높이가 4m 미만이고 1종과 2종인 경우에는 자, 바닥 면적 얼마예요? 150제곱미터마다 자, 1개 이상 설치하고요. 그리고 3종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3분의 1입니다. 얼마예요? 50제곱미터. 그죠? 그 다음 부착 높이가 4m 이상 20m 미만인 경우에는 자, 1종과 2종은 75제곱미터예요. 요거의 딱 절반. 그죠? 절반. 그리고 3종은 설치 불가입니다. 설치 불가. 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부착 높이가 4m 미만이고, 그죠? 그리고 연기 감지기는 3종이라고 했죠? 그죠? 4m 미만 3종. 그럼 얼마예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다음 69번. 비상 방송 설비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연동 시 동작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비상 방송 설비의 그 동작 순서를 자, 물어본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비상 방송 설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이 되냐? 자, 먼저 신호를 받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동인 경우와 수동인 경우가 있는데,
자, 자동인 경우에는 어때요? 자동인 경우에는 지금 감지기죠? 감지기가 동작을 했을 때 이제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지기는 자동으로 감지하잖아요. 사람이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수동은 사람이 화재를 발생하고 수동으로 신호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기동장치입니다. 기동장치. 기동장치. 자동인지 수동인지에 따라서 그럼 누가 신호를 받냐? 바로 수신부죠. 수신부. 수신기에서 이 신호를 받는 거예요. 수신기에서. 그죠? 수신기에서 신호를 받으면 자, 어디로 보내야지? 바로 증폭기로 보내죠. 증폭기. 네, 증폭기로 자, 가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조작장치죠. 조작장치. 다른 말로 뭐 조작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리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소리. 비상방송 설비니까 여기가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다른 말로 확성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따져보면은 뭐가 있어요? 기동장치, 수신기, 그다음 증폭기, 그다음 조작부로 됐나요? 조작부, 그다음 확성기 이렇게 되어 있죠. 보기에는. 그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됩니다. 기동장치, 수신기, 증폭기, 조작부, 확성기 이 순서대로 동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3번. 다음 70번. 유도등의 우수품질 인증 기술 기준에서 정하는 유도등의 일반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유도등의 일반 구조에 대한 거예요. 1번. 축전지의 배선등은 직접 납땜하여야 한다. 잘못되어 있죠? 잘못됐어요. 그래서 축전지의 배선등은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납땜하면 안 돼요. 자, 1번이 틀렸어요. 2번.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사용 전압이 300V를 초과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외암은 기기 내의 온도 상승에 의하여 변형, 변색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맞죠? 4번. 전선의 굵기는 인출선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제곱밀리미터 이상, 인출선 외의 경우에는 면적이 0.5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맞죠? 인출선인 경우는 0.75, 인출선 외인 경우에는 0.5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답은 1번. 다음 71번. 축광표지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피난 방향 또는 소방용품 등의 위치를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축광 보조 표지의 설치 위치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새롭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이런 문제. 자, 보세요. 자, 축광 보조 표지예요. 축광 보조 표지. 그래서 축광 보조 표지 같은 경우는 자, 어디에 설치를 하냐? 어디에 설치하냐? 이것은 천장을 제외하고 다 설치할 수 있어요. 천장을 제외하고 설치할 수 있어요. 바닥, 그다음 계단, 그리고 벽. 그죠? 벽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축광 보조 표지는 어디에 설치하냐? 일반적으로 요 바닥이나 요 벽면 쪽에 이제 설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천장을 제외하고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에 천장이 답이 되겠습니다. 천장은 설치하지 않아요. 답은 2번. 다음 72번. 시각 경보장치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시각 경보장치의 전원부 양 단자 또는 양선을 단락시킨 부분과 비충전부를 DC 500V의 절연 저항계로 측정한 경우 절연 저항이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건 암기하셔야 되겠죠. 시각 경보장치의 절연 저항 시험이에요. 그래서 DC 500V의 절연 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절연 저항 값이 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답은 2번이죠. 다음 73번. 누전 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서 정하는 누전 경보기의 공칭 작동 전류치는 몇 mA 이하이어야 하는가? 이건 자주 나왔던 거죠, 이거는. 자, 보세요. 자, 누전 경보기에서
공칭 작동 전류치. 공칭 작동 전류치. 자, 이게 얼마라고 했어요? 공칭 작동 전류치는 얼마죠? 200mA 이하라고 했죠? 이건 자주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어요. 예, 공칭 작동 전류치는 200mA 이하입니다. 200mA 이하. 자, 그리고 참고로,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감도 조정 장치요. 그죠? 감도 조정 장치. 감도 조정 장치의, 자, 조정 범위. 자, 이거는 우리 얼마로 배웠나요, 이거? 감도 조정 장치는. 얼마로 배웠어요? 얼마예요? 1A 이하로 배웠죠? 또는 1000mA 이하. 그래서 감도 조정 장치의 최대치가 얼마예요? 최대치가 1A. 자, 그리고 또 참고로 자, 이게 이제 실기 시험에서도 나오는 경우인데 이 감도 조정 장치의 최소치. 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최소치. 자, 최소치가 200mA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실기 시험에 나와요, 이거. 최소치는 200mA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74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 중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쉴드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쉴드선을 사용해야 하는 자, 감지기 있습니다. 감지기. 요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좀 암기를 좀 해두세요. 예, 쉴드선을 사용해야 하는 감지기. 자, 어떠한 감지기들이 있냐? 첫 번째, 자, 아날로그식 감지기입니다. 아날로그식 감지기. 자, 두 번째, 다신호식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아령 수신기를 사용하는, 자, 아령 수신기에 사용하는 감지기. 이렇게 자,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사용하는 감지기. 자, 이러한 감지기에는 반드시 뭘 쓴다고요? 예, 쉴드선을 사용을 해야 하는 자, 그러한 감지기들입니다. 감지기. 자, 그러면 자, 보기 중에서 쉴드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이야? 안 해도 되는 것은 2번의 차동식 감지기인 거죠. 그죠? 답은 2번의 차동식 감지기입니다. 75번. 다음은 자동 화재 속보 설비의 속보기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른 속보기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자, 내용 볼게요.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자, 몇 회 이상? 몇 회 이상이에요? 바로 10회 이상이죠.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몇 초 이상 지속되어야 된다?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A에는 10, 그리고 B에는 30이 들어가겠습니다. 답은 1번. 다음 76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불꽃 감지기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불꽃 감지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1번.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폭형으로 설치할 것. 자, 1번 내용은 해당 사항이 아예 없어요. 자, 방폭형이 아니라 이 불꽃 감지기를 설치할 때에는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바로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이게 맞는 거죠. 방폭형이 아니라. 그죠?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한다가 돼야 맞아요. 1번 틀렸어요. 2번. 공칭 감시거리 및 공칭 시야각은 형식 승인 내용에 따를 것. 맞고요. 3번.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이것도 맞죠? 바닥을 향해서.
4번, 감지기는 화재 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4번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77번, 비상방송 설비의 음향장치는 전격전압의 몇 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설비들은 다 똑같아요. 음향장치는 전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비상방송 설비라고 했어요. 자, 음향장치는 전격전압의 80%의 전압에서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작동과 연동이 돼서 작동이 돼야 되겠죠? 답은 1번 80입니다. 80. 다음 78번.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감지부, 경보장치, 전원이 개별로 구성되어 있다. 틀렸죠? 자, 보세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감지부랑 그리고 음향장치 그리고 전원 다 어때요? 다 하나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죠? 자,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지기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2번. 화재 경보음은 감지기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5dB 이상으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자, 2번 맞고요. 3번.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수동으로 작동 시험을 하고 자동 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정 위치에 복귀하여야 한다. 3번도 맞고요. 4번. 작동되는 감지기는 작동 표시 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 경보 의무를 발하여야 한다. 그죠? 그래서 감지기 내부에 음향장치가 있다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79번.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회로 배선은 일반 회로 배선과 불연성 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나 소방회로 배선과 일반 회로 배선을 몇 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가? 자, 보세요. 소방회로 배선과 일반 회로 배선 사이에는 자, 불연성 벽으로 자, 구획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자, 소방회로 배선과 일반 회로 배선 사이에 그 떨어진 이격 거리가 바로 15cm 이상이 되면 불연성 벽으로 구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격거리는 15cm 이상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다음 80번. 경종의 우수품질 인증 기술 기준에 따라 경종의 전격 전압을 인가한 경우 경종의 소비 전류는 몇 mA 이하이어야 하는가? 얼마예요? 경종의 소비 전류는 얼마? 50mA 이하죠. 그렇죠? 예,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2회차 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저는 강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